로직의 인공지능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로직은 프로그램 내부에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외부의 데이터를 외부의 데이터 중에 마커라든지 얼굴,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뭐 그림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내장하고 있어요. 이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 아르코 마커라는 마커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인식된 마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어, 웹캠, 노트북에 내장된 웹캠도 가능하고 혹시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을 사용하신다면 USB 타입이라든지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제품이 하나 필요합니다. 웹캠, 유선 웹캠 같은 걸, 저렴한 유선 웹캠 같은 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확장 기능에서 비디오 감지 기능을 호출할 건데요. 이 비디오 감지 기능은 스크래치를 사용해 주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호출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저의 웹캠이 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켜기와 비디오 투명도 정하기 정도만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위에 있는 두 가지 블록은 뭐 이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비디오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감지가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인데, 인공지능 기능하고는 딱히 이제 같이 쓸만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는 이 두 개 카메라를 켜서 어떤 선명한 화질로 볼 것이냐 정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비디오 켜기 기능이 있고요. 현재 이런 식으로 비디오 켜기, 비디오 끄기, 뒤집힌 상태로 켜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뒤집힌 상태로 켜기와 그냥 켜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켜기는 이건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울을 보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 거울에 보이는 저희의 모습 기준으로는 왼손을 들어 올리거든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거울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를 반전시킨 화면을 송출을 하고요. 뒤집힌 상태로 켜면 실제 모습으로, 실제 방향으로, 실제 모습과 방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그냥 보여드리면, 저희가 학습용으로 제공해드린 우리 마커를 오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뒤집힌 상태로 켜면 이렇게 번호 300 이런 식으로 글씨가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일반 켜기로 켜면 이렇게 글씨가 뒤집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좌우를 뒤집어서 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뒤집힌 상태로 켜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뒤집힌 상태로 켜고 투명도를 50. 이 투명도는 이 화면의 투명도를 말합니다. 투명도는 0부터 10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100만큼 투명한 건 완전 투명한 걸 말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0만큼 투명한 건 아주 필터가 없이 선명하게 투명도 효과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저희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래치와 동일한 기능이고, 이쪽에서 카메라를 호출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호출된 화면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영상 인식, 영상 처리라는 블록이거든요. 똑같이 더블 클릭을 해서 호출을 해주시면,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호출하고 나서 좀 딜레이가 필요해요. 이렇게 상단에 이미지 분류 기능을 성공적으로 불러오고 한 번 더 얼굴 인식 기능을 또 호출을 하거든요. 잠시 후에 호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얼굴 인식 기능을 불러옵니다. 이 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화면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좀 무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호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그 시간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출이 되면 이렇게 하늘색 블록들이 쭉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영상 처리를 도와주는 블록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이 세 개는 영상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팅을 하는 블록이고요. 밑에 있는 6개의 블록은 오늘 사용해 볼 아르코 마커라고 하는 표준으로 규격된 마커라고
표현하는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죠. 영상에도 나왔던 요런 패턴 그림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능이 있고요. QR코드 역시 QR코드 내부에 저장된 값을 읽을 수 있는데 크게 사용할 만한 방안이 없어서 그 교육 과정에서 QR코드는 뺐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 블럭, 그리고 색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색상 감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색상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색상 기능은 빼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인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이런 키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건 키보드야 라고 학습을 시킨다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보여준 뒤에 이건 어떤 그림이야 라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인식을 시키는 과정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에 아루코 마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환 자료를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교환에 아루코 마커는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6, 5 곱하기 5의 패턴 정사각형들이 모여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총 5개에서 0부터 1023번까지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0번 마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00번 마커는 뭐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23번 마커는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흰색, 검정색 정사각형을 배열해서 만들어내는 마커고요. 각각 마커 번호마다 고유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육안으로 구분해낼 수 없지만 로직은 그냥 쓱 봐도 그게 몇 번 마커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커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얼마나 뭐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뽑아내서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커가 화면에서 뭐 얼마나 기울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뭐 큰지 작은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 볼 겁니다. 교환을 보시면 저희가 A4 용지로 출력할 수 있게 이 마커들을 3개가 하나의 판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번호가 보이게끔 오리면 더 실습하는데 더 편하겠죠. 번호 없이 그냥 정사각형으로 오리면 실제 내가 몇 번 마커를 보여주는지 나는 모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표가 보이게 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커를 오리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 마커를 보시면 검정색 테두리 외곽에 흰색 테두리가 꼭 있거든요. 이걸 검정색 테두리째 오려버리면 마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마커라는 개념은 검정색 테두리 안에 모여있는 요 패턴을 마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외곽에 검정색과 대비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흰색이죠. 외곽 프레임이 하나 있어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신 후로 마커를 한번 인식시켜 볼게요. 기본 세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3개 이렇게 3개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카메라는 한번 켜놨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을게요. 저희는 웹캠으로 영상 처리를 할 거고요. 웹캠이 아닌 뭐 카메라 모듈이라는 무선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웹캠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커를 감지할 거고 마커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감지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뭐 얼굴 감지하고 싶을 땐 얼굴 감지 켜야 되고 뭐 이미지 분류를 감지하고 싶을 때는 이미지 분류. 뭐 나는 3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커까지. 근데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컴퓨터의 사양이 안 좋다 그러면 최대한 컴퓨터의 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실습하고자 하는 것들만 골라서 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커를 감지했을 때 마커의 외곽선 영역을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켜기 끄기가 있고 얘도 마커와 얼굴 색깔 QR코드 같은 것들의 감지 영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동작을 이렇게 한번 시켜주면 동작이 구현이 되고요. 현재 마커가 화면에 어떤 마커가 보였는지는 이 감지된 마커의 좌측 박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470번 마커를 보여줄 건데 제 손이 가리고 있어서 인식을 못하는 거고요. 손을 가려진 손을 이렇게 빼서 보여주면 빨간색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470이라고 위에
화면 상단에 이렇게 보이는 현재 지금 470번 마커가 있고 470번 마커는 요 프레임 안에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아까 봤던 기능을 끄면, 감지 영역 표시를 끄면 똑같이 동작을 시켜보면 빨간색 프레임이 없어졌죠. 대신 470번 마커는 인식하고 있다고 기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켜면 마커 빨간색 프레임이 살아나고, 지금 간혹 파란색이 같이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면 그거는 두 개의 마커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개의 마커라는 뜻은 빨간색 프레임 안에도 470번이 있고 파란색 프레임 안에도 470번이 있다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좋은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 화질이 좀 떨어져서 경계 라인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표현이 되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화면이 가까이 가면 검정색 경계선이 두 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똑같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마커가 감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470번 마커 하나만 감지했다고 인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제 컴퓨터는 빨간색 기준으로 된 마커 하나와 파란색 기준 그 프레임으로 된 마커 하나를 인식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색깔의 차이는 뭐냐, 이 470번 마커가 여러 개 있으면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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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이 컴퓨터가 제일 선명하게 보고 있는 마커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마커가 화면에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마커는 저 빨간색 프레임 마커야 라는 약속을 기억을 해주시면 마커를 사용해 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커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더 코딩하기 전에 스프라이트랑 같이 코딩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스프라이트 하나를 꺼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꺼내면 똑같이 이 스프라이트에 아까 했던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 스프라이트 코드가 말을 하게 해볼까요? 현재 보이는 마커가 몇 번인지 이렇게 해서 이 블록을 사용하면 감지된 마커 번호를 계속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470이라고 말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마커 번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요 좌표와 크기, 방향 데이터를 좀 사용해 볼 건데요. 좌표는 이 무대 좌표를 말을 하거든요. 이 마커가 화면 내에 존재할 때 이 마커의 중심점이 실제 무대를 기준으로 몇 컴마 몇, 뭐 x는 몇, y는 몇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데이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 볼 건데, 감지된 데이터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걸 말하게 시킬 거니까 이걸 켜고요. 말하기에 가서 저희가 지금 감지한 470번 마커의 X좌표를 말하게 시켜볼게요. 동작을 하면 지금 감지가 되면 빨간색 프레임이 쳐지죠? 이 위치는 98, 97 이 정도요. 이 위치가 X좌표로 한 100이 조금 안 되는 위치인가 봅니다. 그리고 Y좌표도 말을 해보면, 결합을 해서 말을 해볼까요? 이렇게 X좌표 그리고 Y좌표는 뭐 콤마를 하나 찍고 Y좌표 이렇게 470번의 X좌표와 Y좌표를 연속으로 지금은 마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0,0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X좌표는 뭐 20, 21 정도 되는 것 같고 Y좌표는 76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21,76 이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현재 마커가 화면에 어디에 위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좌표가 아니라 크기도 말을 할 수 있고 방향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470 크기는 지금 뭐 140 정도를 얘기하네요. 130 요 전체 무대 좌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계산한 값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133 정도, 이렇게 가까이 오면 200,
250, 6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크기 값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몇 도만큼 기울어졌는지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식으로 쭉 돌려보면 마이너스 30도, 40도, 9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이런 식으로 이 마커가 화면에서 기울어진 만큼을 표현하는 게 방향입니다. 요거를 좌표와 크기와 방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뭘 해볼 거냐면, 마커가 뭐 크기를 먼저 해볼까요? 만약 470번 마커의 크기가 200보다 크면, 가까이 다가오면 좌표도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마커의 위치, 중심 위치로 이동을 한 뒤에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크게 보였으니까 뭐 250 이렇게. 그리고 200보다 작으면 마커를 역시 따라다니는데 크기를 100으로 따라다니게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 값과 XY 좌표들을 전부 한 번에 사용해서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크기 값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것도 변수로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무한 반복하기를 해서 나의 변수 값을 계속 이 크기로 정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한다기보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현재 저는 나의 변수라는 값에 마커 크기를 넣어놨고, 계속 마커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 변수 값을 계속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넣어진 값이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될 거고요. 다시 동작을 시켜보면 이렇게 지금 마커 크기는 한 87, 88 이 정도고요. 200 가까이 커지면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식으로 크기 값과 XY 좌표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3개의 마커를 가지고 뭐 어떤 마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게끔 코딩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코드를 제거하고 모양이 좀 여러 개 있는 벌룬 스프라이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세팅은 이쪽에서 해도 되니까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이 깃발을 누르면 이쪽 버튼 4라는 스프라이트가 웹캠으로 영상 처리를 시켜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풍선 데이터를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 되죠. 어떤 마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풍선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마커를 보여줄 때마다. 그러면 마커를 저희가 3개 보여줄 거니까 조건을 3개 만들고, 저희가 사용할 마커는 300번, 470번, 500번 이렇게 있거든요. 감지되었는가를 사용해 볼게요. 300번, 470번, 500번 이렇게 3개가 감지되는 수가 있고,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 경우의 수까지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있게 돼요. 이때 저희는 마커가 보이면 스프라이트도 보였으면 좋겠고요. 마커가 안 보이면 스프라이트도 보이지 않게 코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고, 300번 마커가 감지됐을 때는 모양을 벌룬 A, 470은 벌룬 B, 500번은 벌룬 C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보면 마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벌룬 스프라이트가 보이질 않죠.
때 500번 마커가 나타나게 되면 보라색으로 변경해서 벌룬이 나타나고요. 300번 마커가 나타나면 파란색, 470번 마커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어떤 번호의 마커가 보였는지, 어떤 마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어떤 마커가 얼마만큼 기울어졌는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교환에도 나타난 것처럼 이 방금 배웠던 기능을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코딩했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미니 오디오다. 그러면 몇 번 마커를 노트북 웹캠에 보여주면 그 노래를 재생하게끔 코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다이얼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번 트랙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겠는데, 그게 아니라 마커만 노트북 웹캠에 보여주면 어떤 노래를 튼다든지,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마커를 노트북 가까이 가져다 대면 불을 더 점점 세게 밝게 켠다든지 하는 다양한 예제 활동들을 기존 코드에서 이렇게 조건문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양한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